안녕하세요. 투마치팍입니다. 2월 10일 설날을 앞두고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마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를 공략해볼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보시죠. 최근 카카오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연매출 4조 원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외국인 매수세까지 몰리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상향 쪽으로 틀었다는 부분 좋게 보이고 있고요. 오늘 페트라 운영이 가치주로서 장기 투자를 한 결과 빛을 봤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떠한 투자처에 가치 투자를 하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계속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연매출 4조 원의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여정 영화배우의 미나리라는 작품이 또 유럽과 미국에서 또 21관왕을 기록하면서 관련된 흐름으로 SM 라이프 디자인이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정부의 취업 그런 실업 관련해서 일자리를 추가하자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원 미디어는 웹툰 시장을 다시 보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황은 대한유화가 오늘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를 보시면 LG전자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OCI를 다시 보자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미국에서 소송 결과가 새벽에 나온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상승 섹터로는요. 탄소, 인터넷, 콘텐츠, 물류, 화폐와 음성인식, 바이오 시밀러와 골판지 쪽이었고요. 증권사 리포트로는 SFA와 대한유화,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와 SPC 삼림, 이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올라가던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상보와 제주은행, 가온미디어, 이지미디어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10% 이상 상승 이슈를 보시면 쿠팡 쪽 관련하여 동방이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KTH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정치주 관련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세트랙 I 우주 인공위성 관련해서 AP위성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 수탁 관련해서도 바이넥스라든지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주들의 흐름이 올라오는 것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요. 가온미디어라든지 실적이 좋아지는 상신 EDP, 한국엔컴퍼니, 제주은행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400명대에 들어서면서 백신과 관련된 이슈를 좀 받는 것 같은데요. 백신 수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해서 이트론과 같은 기업들이 매일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탁을 담당하는 바이넥스와 같은 기업도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요. 덕분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즈미디어, 나스미디어, 가온미디어 같은 미디어 관련 쪽과 콘텐츠 쪽에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된 흐름으로 광고회사 이노션까지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종목 쪽에서는요. 우주 관련 쪽으로 세트랙 I와 한국항공우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과 LNF와 같은 기업들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쪽에서는 T로보틱스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별주 여전히 코나아이가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대한항공도 백신 관련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재생 쪽에서는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 지에넌 에너지가 최근에 밀리지 않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다시 한번 상승세로 턴을 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마지막에 들어왔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LG전자를 중심으로 담고 있다는 모습에 주목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업황의 회복은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HMM을 매수하자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넥센 타이어를 비롯한 한국 타이어 같은 기업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학 섬유 업황이 좋다는 부분에서 관련된 흐름, 대한유화에 이어 롯데케미칼까지 저는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양제지가 기존에 발생됐던 화재 때문에 골판지 원지 사업을 정지하겠다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른 관련된 제지주의 흐름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도 대림제지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종근당 그룹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대한 그린파워를 통해서 경영 참여에 들어가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종근당 그룹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쪽에 진출한다는 부분, 대한 그린 에너지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테마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상보 21% 올라가는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수 앱지스를 비롯한 바이넥스와 같은 코로나 백신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카카오 6% 올랐고요. 네이버도 2% 오르면서 인터넷 대표주로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동방과 KCTC, 인터지스, 현대글로비스까지 물류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요. 음성인식 쪽에서 블루콤과 가온미디어, 셀바스 AI라든지 현대통신과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콘텐츠 웹툰 관련된 쪽 대원미디어, SM라이프 디자인, KTH와 KNH까지 좋아지는 흐름 나타났고요. 오늘 제지 쪽에서 대림제지와 아세아제지, 삼보판지 순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면서요. 설날 전 하루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익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3100선을 회복하면서 좋은 모습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승 탄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다음 주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세종시 아파트 값이 4년 동안 2배로 상승했다고 하면서 전세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건설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너무 올라서 살 주식이 없다는 뉴스와 함께 전문가가 꼽은 미국에서 저평가 기업은 어딘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항공 쪽에서는 알래스카 에어그룹과 스카이 웨스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홀딩스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오토존과 오레일리 오토모티브, 외식 쪽에서는 다임 브랜드 글로벌과 의료기기 쪽에서는 보스턴 사이언티픽과 같은 기업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밸류 회복을 하지 못한 종목들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 기업들에 같이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페트라 운용에서 가치주 장기 투자 빚 봤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4, 5년 동안 장기 투자한 종목들이 굉장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70%의 웃도는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페트라 자산운용이 시장 중립 전략으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은요. 바로 포트폴리오는 에너지와 소프트웨어, 소재와 제약, IT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미디어와 유통 쪽, 금융까지 섹터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둬들인 종목은 카카오라고 하고요. 네이버와 비교돼서 저평가받고 있지만 카카오 자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는 부분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콜마 B&H가 가장 오랜 기간 투자해온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고 멀티레벨 마케팅을 통해서 업체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또 CS 윈드를 4년 넘게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풍력 터빈에 주목할 당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풍력타워 기술력에 초점을 맞춰서 CS 윈드에 장기 투자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신규 투자를 집행한 대표적인 종목이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원주영 신영자산운용본부장은 1조 원을 굴리는 매니저 출신의 임원이신데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상세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철강 화학과 같은 산업 소재주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경제 정상화로 설비 투자 관련된 주를 담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회복될 때에는 자동차와 또 IT주를 부각시켜야 된다는 내용으로 올해야말로 가치주 펀드에 투자할 때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외인이 사자세로 사흘 만에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업종 대부분 상승하였고 정보기기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이 590억 원을 매도하였지만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주가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위 1%의 고수의 픽을 보시면요. 셀트리온이 오늘 1등으로 올라왔고 바이넥스와 같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호석유와 SK케미칼, 효성 TNC와 같은 이런 업황이 회복되는 관련된 섹터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동방을 비롯한 물류주와 LG전자, 한국항공우주를 주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아차를 더 담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와 세방전지와 같은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연매출 4조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매출 4조 1567억, 영업이익이 4560억 원을 달성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배터리 소재 부분에서 후발주자를 뛰어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신동빈 그룹 회장님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앞으로 롯데케미칼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알루미늄과 또 롯데정밀화학
파악을 통해서 다양한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배터리 소재 사업 쪽에서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쇼와덴코의 알루미늄 사업부와 납축 전지 사업부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크게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에서 다국적 외국인 36명의 집단 감염 소식이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다시 17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기록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GM 쪽의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에서 차종 디자이너와 함께 디지털 디자이너 등 다양한 사업 운영자를 채용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역량 강화를 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 앞으로 GM의 미래차 개발을 한국이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신규 인력 채용을 늘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월 ICT 수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8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출액이 작년 동월 대비 21% 증가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요 수출 품목은 역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1을 넘어가면서 재확산 위험이 여전하다는 쪽으로 설날에 다시 한번 조심해달라는 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는 올레드 TV로 일상의 감동을 전하는 영화를 상영하겠다는 내용을 또 밝히기도 하였고요. 최근에 우주 관련된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국내 위성 통신 장치 및 우주 항공 전자 전문 기업인 제노코가 다음 달 기업 공개를 통해서 공모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10일 수요 예측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우주 항공 분야에서 국산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 이후에 첫 실적이 나왔는데요. 교촌 F&B에 산뜻한 신고식이 있었다는 소식이 나왔고, 풍력 대장주인 CS윈드는 영업이익이 전년비 62% 늘어나면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금융지주가 주식거래 증가와 기업 공개 등 투자은행 IB 부문에 견조한 실적이 나오면서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동원 F&B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4.7% 늘어나면서 1163억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휴캠스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952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이치 환불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77%, 28% 급감한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대환유화가 장중에 20% 이상 올라가면서요, 52주 최고가를 기록하였는데요. 동양 에스텍을 비롯한 대림제지, 대원미디어, 한신기계 등 여러가지 종목들이 다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상당히 하락이 심했는데요.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부분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청보산업, 송원산업, 아시아제재 같은 기업들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유화는 올해 영업이익이 3,176억 원을 전망하면서 앞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는 수치로 호황기였던 수준에 비슷하다는 부분에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석유화학 제품과 함께 2차전지 분리막용 쪽에서 좋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엠마블 컨콜 제2의 나라 2분기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세나 레볼루션은 하반기에 출시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NBA 볼스타즈를 중국 제외 글로벌 권역에 출시한다는 내용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 대만 동시에 출시를 한다는 부분, 앞으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과 함께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다는 부분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LG 디스플레이는 베트남에 8,4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앞으로 OLED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계속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한국엔 컴퍼니를 비롯하여 넥센 타이어 같은 타이어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가계대출을 많이 제한하였는데요. 여전히 B2는 못 막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1월에 은행 가계대출만 7.6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들이 카드 포인트로 쌓여있던 부분을 대부분 다 현금화해서 한 달간 찾아간 비용만 1,697억 원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하루빨리 현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역대급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대책에도 꿈쩍 않는 수도권 아파트 값에 급상승세가 일어나고 있고요. GTX 효과로 인해서 경기도까지 오르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서울 중저가 매수세가 지속된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르노 삼성이 2021 협력사 컨벤션을 열어서요,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하였는데요.
224개의 협력업체들을 모아두고 작년 실적과 올해 계획과 경영 전략을 공유했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XM3 하이브리드 모델을 상반기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외환 위기 이후에 최대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1분기에만 일자리 90만 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발표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 앞으로 고용 창출을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역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미투젠이 지난해 매출 1129억 원, 영업이익 474억 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였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소셜 카지노 및 캐주얼 게임 사업입니다. 양쪽 부분이 모두 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북미와 유럽까지 진출한다는 부분에서 신규 콘텐츠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견조한 실적에 따라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 미투젠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신 EDP가 지난해 영업이익 19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비 126% 상승하였는데요. 굉장히 다시 한번 증권 방송에서 주목하는 것으로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JP모건은 테슬라를 따라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는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오늘 5천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현대 미포조선은 소형 LNG선을 첫 인도하였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3만 제곱미터의 운반선을 이탈리아로 보내면서 최근 인도 서명식을 하였다는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내용까지 나왔었는데요. 내일 새벽 운명이 갈린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ITC에서 배터리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내일 새벽에 나온다는 부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슈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정유 쪽까지 좋아지면 SK 이노베이션을 다시 한번 보자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SK 이노베이션 성장에 기대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나 가성비 측면에서 원톱을 달리고 있는 수주의 가장 유망한 기업 세트레가이를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우주 탐사선이 최근에 화성 궤도에 진입하였는데요. 미국, 러시아, 유럽, 인도에 이어서 5번째 화성 궤도 진입국이 되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꼽았는데요. 그만큼 한국 우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는 지난해 10월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차세대 중형 위성 4호, 8월에는 초소형 위성 군지 시스템까지 개발하였는데요. 여전히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제품 수주가 증가할수록 더욱더 이익 개선폭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회사까지 또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감시정찰의 목적, 군 정부기관, 민간 사업자 등의 영상 데이터 분석 자료를 판매하는 기업을 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위성 사업과 또 우주 관련된 플랫폼 쪽에서 더욱더 좋은 전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 연령 대상으로 허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고령자 접종 부분은 의사가 판단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24일 75만 병분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출하하겠다는 내용 밝혔고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와 팀앤 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이름은 계속해서 우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티의 택시 호출 점유율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은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경쟁의 촉진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또 하나의 트로피를 추가하면서 21관왕을 달성하였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비평가협회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나리는 세계 영화상 61관왕에 오르면서 수상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윤여정 배우는 미국 연기상 21관왕이라는 기록을 달성해서 오스카 입성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음악상 주제가상까지 예비 후보 선정에 올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관련된 흐름으로 SM라이프 디자인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 합병을 위한 관문인 기업 결합 신사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는 내용 나오면서요. 승인이 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1이 기존 전작보다 30% 증가하는 그런 출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애플이 전기자동차 사업 관련 협력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일본의 완성차 업체인 닛산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하였고요. 현대차는 또 아이오닉 출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자체적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을 제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1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1위를 기록하는 나라 아랍에미리트는 41%의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간단히 살펴보시면 SFA인데요. 실적과 수주, 모멘텀이 엇갈리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 연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역시 디스플레이 투자 부진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좀 적고요. 하반기에 몰려있다는 부분에서 나중에 주목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12개월을 보고 목표 주가를 49,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등세를 보인 대한UI인데요. 2021년을 기점으로 초고분자 PE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분리막 쪽에서는 유가에 대한 비탄력성과 높은 수익성이 모두 갖춰지면서 스페셜티 제품에 가까워졌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60%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바 분리막 시장 확대와 함께 스페셜티 기업으로 탈바꿈된다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39만원까지 바라보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BNK 금융지주인데요. 4분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앞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동반 개선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4분기 어닝 쇼크를 트라우마 극복을 할 것이고요. 투자 심리는 역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으로 낮은 트레일링 PBR 0.22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가치주 측면에서 BNK 금융지주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DGB 금융지주인데요. 비이자 이익의 개선이 돋보이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호조세로 인해서 비이자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실적이 좋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배당 감축은 아쉬운 결과가 있지만요. 실적 추정치 변동폭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8,5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번째로는 SPC 삼립인데요. 어려운 내부 변수에도 이익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베이커리 부분에서 매출 성장세와 함께 인기 제품 및 판매량 확대가 되고 있고요. 가격 인상과 관련된 베이스 효과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을 시현했다는 부분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사업 투자 확대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그런 일회성 비용은 곧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목표 주가를 95,000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노션인데요. 계열 광고주 신차 출시와 함께 자동차 산업 사이클에 또 맞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광고주로 카카오 게임즈와 오늘의 집 등 신규 고객을 영입하면서 비계열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모습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와 대조되는 양호한 실적이 해외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76,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요. 오늘 상보가 거래량에 실리면서 21% 나왔기 때문에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긴 하지만요. 또 시간을 벌면서 조절하는 모습에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는 모습에서 거래량 다시 실릴 경우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업황의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과 같은 이런 석유 업황 쪽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투 오늘 적어놨는데요. 미투젠과 함께 자회사 모회사로 엮여서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이 나왔다는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 영업무역과 같은 기업들, 소비자 회복주들도 같이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이었습니다. 카카오 연매출 사절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네이버와 함께 더욱더 큰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중소형주로도 관심이 쏠릴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